저는 먼저 세 가지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스 보존을 위한 목적 및 배경, 그 다음에 추진 과정 및 민간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KSDGs 목표 이행 기여 및 지속성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스 보존을 위한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 잘 아시겠지만 사이트스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무질서하게 포획 채취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맺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루섬의 저어새와 노랑부리 백로 이 국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노루섬의 전경입니다. 노루섬은 바위섬이고요. 우리 서촌군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면적은 약 93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게 그 저어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노랑부리 백로인데요. 우리 그 송석 어촌계 어민들께서 2020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국장님, 노루섬에 아주 덩치 큰 하얀 새가 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새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이 시작돼서 저희들이 3월 달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기후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팀에는 우리 서촌군 조류생태 전시관,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종옥식 박사님, 그다음에 우리 지도교 의원님, 그다음에 서촌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루섬은 개발이 가능한 도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서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절대 보존 도서, 준보존 도서는 보존이 가능한 도서고 반면에 개발 가능 도서, 이용 가능 도서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개발이 가능한 도서입니다. 그런데 노루섬은 이용 가능한 도서로 되어 있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개발이 가능한 도서였던 게 노루섬입니다. 그리고 노루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군산시 계야도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낚시객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숭어나 우럭 그런 그 농어 같은 낚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 노루섬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희귀새가 몸에 좋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면서 언제든지 노루섬에 들어가지고 저새 알이나 가져가서 또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부터 올해 그 조사를 하면서 총 16개 팀이 참여를 되었고 제가 각각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추진 과정 및 민간 협치 같은 경우 2020년도 시작할 때 저희가 1차 조사를 할 때 이 충남연구원 종옥식 박사님, 서촌군 조류 전시관의 전홍태 주무관님, 그다음 우리 지도교 위원님들과 함께 노루섬에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무인도서란 그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노루섬이라는 이름이 밖에 나갔을 때 또 거기에 저어새하고 노랑부리를 백로를 보겠다고 그곳에 와서 어떤 훼손 행위를 할까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노루섬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인도서 이름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저어새가 저희가 1차 조사를 할 때는 약 84개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랑부리 백로가 13개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조사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률 이렇게 낚시객들이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든지 노루섬에 입도를 해가지고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촬영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이 4개 지자체, 4개 기관의 이 조사 보고를 내면서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지금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지만 문화재청, 그다음에 환경부, 충청남도에 제가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루섬을 보존도서로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저한테 답장이 왔었는데 국장님 거기 노루섬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땅이니 먼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세요. 그다음에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국장님 그것을 이 보존도서 삼으려면 최소한 연구 용역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라고 들어왔었지만 제가 좀 약간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노루섬에 대한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2021년도에도 이렇게 1차, 2차 조사를 했고 제가 이번에는 다르게 조사를 어떻게 하면서 언론 쪽에 플레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루섬 같은 경우 저어새하고 노랑부리 백로라는 국제 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앙부처가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지역에 보존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송을 통해서 JTBC, 그다음에 MBC, KBS에 각각 보도를 했고요. 확실히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행정은 많이 움직여 주더라고요.
이렇게 서천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있는 캠크를 통해 가지고 노루섬 이 변경 신청을 서천군에 해줬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2021년 12월 20날 준보존도서로 지정되는 첫 획을 이뤄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가능한 도서를 보존도로 풀어달라는 사례가 첫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노루섬 같은 경우는 이게 준보존도 됐고, 그 다음에 암옥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도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존도서로 옮긴다는 게 참 어려운 사례였지만 저희가 민간과 합체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노루섬이 준보존도서로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렇게 폐 건물들이 4개가 있는데요. 1970년도에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폐 건물을 4채가 지었는데 80년 이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아니 무인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년 이상 된 폐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저어새가 이 주변 쪽에 이렇게 서식하고 이렇게 산란하고 번식을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안전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특정 도서 특정 도서 추진했던 거 뭐냐면 여기 국가 예산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정 도서를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하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루섬이 바위섬이다 보니까 저어새가 번식을 하려면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가지려 약 6, 7km 정도를 육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노루섬이 나뭇가지가 부족하니 고추대를 통해 가지고 이 조성 사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2022년도에 우리 회장님께서 고추밭을 조성하고 했는데 고추밭을 철거를 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고추대를 가지고 가서 이 섬에 이 둥지터를 조성해 주려고 진행했고, 위원님들과 함께 겨울에 2월 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고추대 조성 사업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노루섬이 들어가가지고 3월 달에 이게 종이연 수박입니다. 종이연 수박 작은데 이렇게 위원님들로 들어가가지고 고추대 조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둥지터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쓰레기도 주워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처음에 조사 시작할 때는 84개체였던 거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364개체 사람이 만들어주고 보존해주면 결국 자연은 자연스럽게 답을 해주는 게 이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좋은 결과물을 내왔고,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보조자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24년도인데요. 올해 저희가 또 조사를 들어갔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노루섬이 여전히 멸종위 1급 우리 노랑부리 맹로 그다음에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우리 환경부에서 이게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5월 24일 날 특정 도서로 지정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민간 협치로 준보존도서 특정 도서로 만드는 사례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이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KSDDS 목표 14 해양 생태계 보존, 그다음에 목표 육상 생태계 보존, 지구촌 협력 강화, 이게 자료 주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천군에서도 이렇게 최초로 광해에는 충청남도하고 경기도가 있지만은 이렇게 기초 단체에서는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 활동 지원조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천군에서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뭐냐면 민간 접지로 개발 가능한 도서를 준보존 도서, 그 다음에 특정 도서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